네, 오늘은 현대에서 자체 개발한 타우 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타우 엔진 같은 경우는 0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4.6L, 즉 4600cc MPI 엔진으로 제네시스 수출형으로 처음 나왔던 엔진, 그렇죠, 장착됐던 엔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09년도에 에쿠스에 적용이 됐었고요. 201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오토워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엔진으로 선정될 정도로 정말 내구성이나 또는 연비면에서 우수한 엔진이 바로 타우 엔진이었죠. 근데 요즘 나오는 타워 엔진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GDI 엔진으로 세팅이 됐었는데 일반 휘발유가 아닌 하이옥탄, 즉 고급 휘발유에 세팅이 돼 있어서 일반적인 휘발유를 넣으면 노킹이 발생하는 등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타워 엔진에서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연료 시스템, 즉 연료 분사 장치 GDI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엔진의 알아보겠습니다. 상부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흡기 다기관이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미리 볼트를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기 다기관을 먼저 빼보겠습니다. 네. 흡기 다기관을 빼면은 지금 양쪽으로 분배된 연료 분배 파이프, 딜리버리 파이프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타우 엔진 같은 경우는 고배기량 차량이기 때문에 V형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V형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은 흡기 시스템도 2개, 배기 시스템도 2개가 돼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료 분배 파이프도 각 한쪽마다 4개씩 해서 총 8기통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 분배 파이프 그 안에가 인젝터 있고요. 얘는 레일 압력 센서, 그리고 여기 보이는 2개 부품이 있죠. 2개 보이세요? 네, GDI 엔진에서 꼭 필요한 부품인 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고압 펌프죠. 네, 연료 파이프를 이제 다 풀렀고요. 이렇게 빼보면은 고압 펌프의 단품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롤러 태피까지 나왔는데 이 2개를 조립시켜 보면은 이렇게 이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롤러 태핏에는 밑에는 롤러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롤러 태핏과 서로 젖혀가면서 고압 펌프의 운동을 시켜주는 것은 캠축입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볼게요. 캠축에 연결된 캠 부분 보이시죠? 이 캠축이 롤러 태핏의 상하 직선 운동을 일으키게 하겠죠. 그럼 이 피스톤은 어떻게 될까요? 피스톤도 고압 펌프 내부에서 압력을 발생시켜주는 피스톤, 펌프 작용을 하겠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다 했고요. 그리고 피스톤 내부에는 흡입 밸브, 릴리프 밸브 또는 연료 압력 조절 밸브 부착품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솔직히 저희가 지금 분해를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단품을 한번 구조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품을 한번 살펴보자면 롤러 태핏 윗부분에는 실린더고요. 그 실린더 안에는 피스톤이 들어갑니다. 피스톤. 그래서 롤러 태핏의 움직임을 바로 피스톤이 받겠죠. 그리고 피스톤의 상하 직선 왕복 운동이 흡입 밸브와 그리고 출구 밸브를 통해서 고압으로 연료를 압송해주는 그게 바로 고압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댐퍼, 그리고 여기 솔 밸브 하나 부착이 돼 있죠. 2핀짜리 솔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의 명칭은 연료 압력 조절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 압력 조절 밸브는 실제 구조도에서도 여기 이 부품이 되겠죠. 그래서 코일에다가 전기를 인가하면은 그때 연료 압력을 제어해주는 그 부품이 되겠습니다. 고압 펌프, 즉 GDI에서 고압 펌프는 연료 탱크 내에 있는 저압 펌프가 대략적으로 4.5바 정도의 연료를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고압 펌프로 들어간 후에 승합, 즉 압력이 높아지는데 그 압력 제어를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135바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자동차에서는 120바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 펌프가 바로 GDI 부품에서 핵심 부품이기도 한데 이 고압 펌프에서 좀 단점이 있다면 소음이 정말 심합니다. 우리 요즘 GDI 엔진에서 엔진 커버라고 뚜껑 하는 거 있죠. 뚜껑. 이 뚜껑 부위에서 이 고압 펌프를 폼이 이렇게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압 펌프에서 발생한 소음을 저감하고자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도 뭐 GDI 엔진은 뭐 경운기 소리가 난다, 엔진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데 이 고압 펌프가 작동하는 소음을 아직까지는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런 소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바로 GDI 엔진의 거의 핵심 부품이라 말할 수 있는 고압 펌프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이는 게 바로 인젝터입니다. 이제 인젝터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미리 딜리버리 파이프에 있는 볼트 체계를 제가 다 풀어놨고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이쪽 한쪽에 인젝터 빠졌고요. 마찬가지 반대쪽도 인젝터를 빼보면 이렇게 뺐습니다. 네, GDI 연료 시스템의 부품을 제가 다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이 파이프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파이프가 연료 탱크에 있는 저압 펌프부터 연료가 공급되는, 즉 고압 펌프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죠. 흡입 밸브를 통해서 이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흡입 밸브로 들어가고, 이 피스톤은
태필 롤러에 의해서 작동을 했었죠. 그렇죠.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스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압으로 형성이 됐다. 120바 이상의 고압으로 형성됐을 때 이 파이프를 타고 딜리버리 파이프 내부로 들어가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설치되는 것, 분배 파이프에 설치되어 있는 이 부품의 명칭이 바로 인젝터입니다. 그래서 인젝터 단품을 하나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네, 인젝터를 지금 한번 풀었고요. 지금 이렇게 손으로 빠지는 부분, 이게 바로 가스켓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켓이 여기에도 표시되어 있죠. 러버 와샤라고, 고무 와샤라고 하는데 지금 손으로 눌러봤을 때는 고무 재질은 아니고요. 철에다가 플라스틱을 피복을 해놓은 그런 부품 같습니다. 그래서 러버 와샤, 이 부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도 실이 하나 있는데 이 실은 연소실 실이랍니다. 연소실 실. 그래서 GDI 엔진의 특성으로서는 이 인젝터가 연소실 내부, 즉 실린더 블록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 압력이나 폭발 압력이 있어서 견뎌야 되죠. 그 틈을 타고 뭐 가스가 새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연소실 실, 고압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인젝터 내부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링 또는 코일, 그리고 슬리브, 얘들은 일반 MPI 엔진의 인젝터와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건 똑같은데 마지막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밑부분인데 이 밑부분이 스윌 디스크, 즉 이 밑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인젝터에 홀이 나져 있는데 이 홀의 개수가 6개, 6홀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6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연료를 분사할 때 기본적인 MPI 엔진처럼 직진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게 아니라 연료가 분사될 때 스윌 디스크, 그렇죠. 여기 있는 스윌 디스크도 있고 또한 홀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연료를 분사하면서 와류를 일으켜주는, 즉 혼합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연료를 분사시켜 줄 수 있는 장치로 인젝터가 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인젝터도 고압의 연료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전자적으로 좀 튼튼해질, 내구성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젝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MPI 엔진에서 봤던 인젝터보다는 상당히 길죠. 이 긴 이유도 연소실 내부로 이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품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GDI 엔진에서 사용되는 인젝터는 상당히 MPI 엔진과 구조가 다르죠. 그리고 또한 연료 분사 시스템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MPI 엔진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보세요. 연료의 분사는 흡입 행정 시 70%, 그리고 압축 행정 시 30%로 나누어서 분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MPI 차량 같은 경우는 흡입 행정 전에 이미, 그렇죠, 흡입 행정 전에 우리 흡기 밸브의 선단부에 연료를 분사를 했고요. 그 연료가 어떻게 됐죠? 공기와 혼합되면서 혼합가스를 만들었고, 흡입 밸브가 열리면서 엔진 내부로, 즉 실린더 내부로 혼합가스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데 GDI 엔진 같은 경우는 실린더 내로, 즉 연소실 내로 직접적인 연료 분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들은 먼저 흡입 행정 시, 즉 공기를 빨아먹을 때 연료를 70%를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기가 빨아먹으면서 연료 자체가 기와 증발이 되겠죠. 그러면서 온도를 낮추고 밀도를 높여주는, 그렇죠,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의 밀도를 높여주는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잘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압축 행정 시 분사한다 했는데, 거의 압축 행정 시 분사하는 것이 30%라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거의 폭발 행정 직전에 분사를 합니다. 이유가 분사된 연료가 점화 플러그, 그렇죠, 스파크 플러그 근처에 농후하게 혼합, 즉 밀집이 되게 해서 필요한 연료를 조금만, 그렇죠, 연료를 조금의 연료로 폭발이 가능하게끔, 그렇죠, 이런 건 예전에 림번 엔진의 구조라 했죠. 림번에서 인젝터에서 구조인데 그걸 사용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게끔, 즉 연료 소모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압축 행정 시 30%로 나누어 분사한다. 이게 바로 GDI 엔진의 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DI 엔진이 되면서 뭐 출력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연비도 많이 높아졌죠. 근데 GDI 엔진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흡기 쪽에 카본이 좀 많이 쌓이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예전에 MPI 같은 경우는 이미 휘발유가 연료를 흡기 밸브 바로 앞에 싸기 때문에 휘발유의 그 용해성으로 이런 카본들을 다 씻어냈지만, GDI 같은 경우는 인젝터가 실린더 내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흡기 밸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포트에 정말 많은 양의 카본이 쌓이죠. 그 카본이 적정량 이상이 쌓이면은 오히려 MPI 엔진보다 더 출력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기름도 좀 많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엔진 밸런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 이제 현대에서 엔진을 좀 바꿨더라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듀얼 인젝터라 해서 MPI 개념의 인젝터와 그리고 GDI 개념의 인젝터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현대가 18년 이후부터는 그 엔진을 조금 접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의 핵심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 오늘 GDI 엔진의 연료 분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